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카르스트 지형 첫 번째 시간으로 돌리네, 우발레, 카렌, 탑카르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돌리네는 그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형성된 와지를 말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이제 다 용식됐다는 건 이제 아실 테고, 와지는 뭐냐면 그릇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그런 땅을 와지라고 합니다. 분지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와지는 조금 더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분지 같은 경우 뭐 침식 분지나 뭐 거대한 칼데라 분지는 등고선으로 산지 모양이 표시가 되지만 지형도에서 돌리네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빗금이 들어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돌리네 내부에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수구를 싱크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싱크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서 밭농사에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돌리네가 옆에 있는 돌리네랑 점점 용식이 진행되면서 옆으로 용식이 진행돼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세 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져서 조금 마을이 들어설 정도로 좀 거대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리네가 연합돼서 만들어진 것, 우발레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돌리네와 우발레 한번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카렌입니다. 석회암이 용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석회암이 용식되는 건 그 화학적으로 녹는 변화도 주로 암석의 틈, 석회암의 틈을 중심으로 갈라진 전리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리가 있는 부분은 많이 용식되고 전리가 없는 부분은 그냥 돌덩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회암에 용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기둥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용식된 게 다 걷어졌을 때 뾰족뾰족한 기둥 모양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거를 카렌이라고 부릅니다. 뾰족한 암석 기둥. 자, 여기 이렇게 그 시험 문제에도 뾰족뾰족한 뭔가 얘네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언덕 같은 그런 지역에 이런 게 막 나타나면 그런 걸 카렌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의 성림,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 요런 곳들이 요런 카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뾰족뾰족한 애들은 산이나 그런 큰 게 아니라 좀 작은 규모로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 탑카르스트는요,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유명한 지역들이 많은데 석회암이 용식된 지역 맞습니다. 석회암이 우리 계속해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배우니까 빗물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용식되고 그 다음에 용식된 다음에 이미 그러면은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을 지난 하천이나 또는 바다에서 발달한 경우 바닷물에 의해서 그 볼록한 모양의 가장 밑에 부분, 즉 그런 거를 기저부라고 하는데 기저부가 침식된 후에 남은 탑 모양의 봉우리, 이런 것들을 탑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기저부 침식. 자, 요거는 그냥 기저 침식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기저부가 침식됐다 이런 뜻이니까. 자, 주로 이런 거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온 다습. 중국의 구일이는 상당히 적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더운 지역이고요. 베트남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역이죠. 자, 이 탑카르스트는 마찬가지예요. 카렌이랑 똑같이 전리가 없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산으로 남아있고 그 사이에 전리, 갈라진 틈이 많은 부분이 많이 용식돼 가지고 용식이 안 된 부분이 나중에 드러난 건데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탑카르스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에 이 두꺼운 지금 석회암층이 있고 여기에 첫 번째 시기에 아직 지하 수면이 높이 있네요. 우발레와 돌리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상부의 석회암에 지금 용식이 진행돼서 그런 모양으로 뭔가가 파여 있네요. 사이사이에 싱크홀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발레는 돌리네가 연합돼서 좀 더 큰 모양의 길쭉한 모양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지하 수면을 따라서 용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부분은 지금 빗금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 즉 금이 많이 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석회암에 금이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막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이 금이 간 부분으로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용식이 훨씬 많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이렇게 용식이 진행된 부분은 석회암 층 내부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데 이 공간이 바로 나중에 석회 동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용식이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훨씬 더 깊게 파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요렇게. 그죠? 자, 그리고 요렇게 사이사이에 있던 요런 부분에 속에서도 지금 여기 안 보이는 지역, 요런데 또는 요런 데에서 용식이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위에 있던 부분에 용식된 부분들이 다 풍화된 부분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남아있던 부분이 드러나면 반들반들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금이 간 부분은 다 용식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남아있는, 즉 카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카렌이 지금 생겨있죠. 카렌은 아까 말했듯이 테라로사 표층, 즉 석회암의 그런 풍화토, 석회암 전체의 표층 바로 밑에 발달해서 요 위에 있는 풍화층이 다 날아가 버린 다음에 나타난 볼록볼록한 그런 걸 요철이라고 하죠. 그런 소규모 지형을 카렌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하수면이 좀 더 내려갔네요. 지하수면이 내려간다는 거는 이 지하수가 내려가면서 점점 아랫부분을 향해서 이 물이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크게 깊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궁금한 거는 한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지하수면이 더 내려갔네요.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남아있던 요런 지역들, 그리고 여기 용식이 진행되던 요런 용식 부분들이 더 많이 용식이 진행되면서 사이사이에 남아있던 지형들이 거의 산 모양으로 산봉우리처럼 남아있게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두꺼운 석회암층의 전체 규모에서 발달하는 거대한 산봉우리 지형을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탑카르스트,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석회암이 용식되고 남은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석회암이 녹아내리고. 근데 이건 좀 거대하죠. 구릉 지형이라는 건 산지 지형 중에서 이게 다 평지가 되기 직전에 약간 이렇게 완만한 지형을 구릉 지형이라고 하는데, 요런 지형을 이제 거대한 산봉우리 지형, 요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카렌과 탑카르스트를. 자,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자, 여기 카렌도 남아있네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구릉 지형은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져요. 왜? 주변에서 하천이 자꾸 옆에를 침식해서, 측방 침식해서.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요런 지형이고, 중국의 구일인, 지난번에 배웠던 요런 데는 바로 이렇게 평지에서 하천이 흐르는 지역에 탑카르스트가 여러 개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는 하천이 아니라 이 탑카르스트가 바다에서 발달한 경우에는 바닷물, 해수에 의해서 기저 침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옆에를 자꾸 깎아서. 그래서 이런 구릉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기저부가 자꾸 침식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베이스 탑카르스트는 용식 지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로 기저 침식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규모, 카렌은 약간 소규모. 자, 이렇게 해서 카르스트 지형 첫 번째, 돌리네, 우발레, 카렌과 탑카르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